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각국의 이익과 전략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인물일까요? 트럼프는 원래 정치인이 아닌 그는 무자비한 기업가였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고 때로는 엉뚱한 발언으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곤 했어요. 기업가로서의 트럼프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는데 바로 자신의 이익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또한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도 유명하죠. 그는 오늘 한 말을 내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몇 시간 전에 한 약속조차 뒤집어버리는 그의 저돌적인 태도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조직폭력배나 깡패와 비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인물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입니다. 트럼프 앞에서는 국제 질서와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상호 신뢰 같은 도덕적인 말들은 전혀 통하지 않죠. 그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상황을 조정합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종종 전통적인 외교 규범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요. 다른 사람이 논리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해도 트럼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해버리면 끝이니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힘 때문입니다. 세계 질서를 힘으로 유지하는 미국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런 미국 대통령의 절대적인 힘을 트럼프는 너무 잘 알기에 체면이고 뭐고 상대를 존중하는 배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벌써부터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25년을 살다가 얼마 전 다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간 러셀 마틴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국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애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감회와 개인적인 감상은 잠시 접어두고 요즘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거점 지역에서 핵무장을 논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저는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의견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대신해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런 파격적인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지인이 들은 바를 설명해 주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의 외교안보 정책 중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토와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공약집인 어젠더 47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인은 미 국방부의 깊은 속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크게 변화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쩌면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군사적 재배치가 아니라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단지 돈을 더 받으려는 충격요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독려하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인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핵무장을 거론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죠. 트럼프는 미국이 이 전쟁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거의 화가 난 듯이 비판하며 이 상황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격을 감안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그의 신랄한 비판은 예상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비용은 약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5조 원에 달합니다. 265조는 생각하지도 못할, 계산법이 전혀 안 나오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비용은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트럼프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맡는 동안 미국의 경제와 사회 인프라가 취약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트럼프의 나토와의 관계 재정립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는 동안 잃어버린 경제적 기회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큰 손실로 보였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이 해외 분쟁에 쓰이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미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를 당연히 좋아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못마땅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트럼프에게 약속과 신의, 의리 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전 세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의 정책과 행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이 중요한 시기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재선이 가져올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강력한 힘의 논리는 각국이 새로운 국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경우 그의 외교 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의 10분의 1인 약 200억 달러만을 지원했습니다. 트럼프는 안보 문제를 철저히 돈으로 계산하는 특유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을 유럽 나토 동맹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나토 탈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31개국이 가입한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토의 안보 무임 승차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트럼프는 첫 집권 시기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적어도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31개국 중 11개국만이 이 기준을 충족했는데요. 당연히 2019년 트럼프는 나토 방위비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무역 제재로 다루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해당 국가를 무역 제재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큰 타격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트럼프의 시각에서 미국은 유럽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인들은 그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고 긴 휴가를 즐기며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분노를 느꼈는데요. 그는 미국의 돈을 유럽의 안락한 삶을 위해 쓸 수 없다며 이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맡는 동안 자국의 경제와 사회 인프라가 취약해지는 현실에 대한 깊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유럽의 휴가와 사치로 변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유럽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인들은 그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고 긴 휴가를 즐기며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트럼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위대한 미국은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 첫 집권기부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다시 한번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그의 선거 공약의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이를 대비해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맞춰 한국은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자국의 안보와 재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토의 총대장인 미국이 탈퇴를 언급한다는 것은 회원국들에게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이거든요. 현재 유럽 정상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화두는 올해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방위비 청구서가 다시 날아올 것을 우려하며 방위비 협상을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약 62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미국의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미국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세계 곳곳에서 안보를 지키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이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충분히 투자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2019년 트럼프는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를 현재 수준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데도 정작 자국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현상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순으로 보았던 거죠. 그는 자신의 집권 시절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동맹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재집권할 경우 더욱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마크 에스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의 핵심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줬더니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TV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이게 매우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느닷없이 5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기존 액수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에스퍼 장관에 따르면 이 액수는 백악관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에스퍼 장관조차 그 액수를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기술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액수를 과감하게 먼저 부르고 상대를 압박하여 흔들어버립니다. 트럼프는 국가와 정치를 기업 운영하듯이 하는데요. 기업가 출신인 그는 돈 문제에 매우 예민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행동합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안보가 후순위입니다. 그는 최대한 많은 돈을 챙기는 것을 우선시하죠. 이 방식이 트럼프의 정치적 업적이며 유권자들에게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국가 운영을 기업 경영하듯이 합니다. 그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접근 방식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죠. 트럼프에게는 안보와 외교보다도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시도하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대가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자신이 강한 협상가임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계산이며 재집권 시 이러한 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합니다. 사실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 대국이 되어 있죠. 한국의 GDP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미국에 의존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춘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한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미국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가능한 걸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인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 비율은 60에서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이를 대비해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 그러면 미국이나 강대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핵무장을 하려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 제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는 힘의 논리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면 한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제재가 가해지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달도 안 돼서 경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과의 무역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할 용감한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의 말은 국제사회에서 정의와 질서의 상징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용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한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국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의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재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 한국을 도와줄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은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핵무장으로 인한 국제 제재와 경제적 타격,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둘째, 핵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두 달 만에 핵을 보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에는 원료 확보와 무기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실험도 필수적입니다. 북한은 풍계리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한국은 핵실험을 할 장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지요. 북한에서 누구도 김정은의 말에 반기를 들고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능이나 오염물질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핵실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북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 핵실험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핵실험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안전한 핵실험 장소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실험을 진행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큰 문제입니다. 방사능 오염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핵실험의 안전성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한국 내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은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은 토양, 물, 공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은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독재 체제 아래에서 어떠한 내부 반대도 없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의견과 안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핵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인다 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잠시 동안 미국과 한국의 여러 정세에 관해 들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계 각국에게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의 위험에 직면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희생이 있었지만 항상 보란듯이 이겨냈던 강인한 민족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를 지켜보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된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것을 보며 한국은 국방의 여러 위기를 충분히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